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노하우 133번째 시간 앤소니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경매 용어 중 토지에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를 하시는 분 중에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 외의 목적을 가지신 분도 계실 텐데요. 내가 관심 있는 물건이 어떤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 혹은 이 토지가 투자성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 말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실 내용을 말씀드리죠. 채비지환지,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관계되는 용어들이죠. 그리고 물이 흘러가는 도랑, 국어, 그리고 다양한 용도로 일정한 지목이 아닌 그러한 토지, 잡종지, 공공용으로 쓰이지만 보상이 되지 않은 토지, 미불용지죠.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정 매각 조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토지와 관련된 용어를 몇 가지 설명을 드리죠. 자,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용어가 되겠습니다. 채비지, 자주는 아니지만 채비지, 환지, 이런 용어를 들어보셨죠. 채비지는 주거 환경이 좀 좋지 않은, 그리고 길이나 토지의 형상 등이 좀 이렇게 부정형으로 생긴 이러한 지역에 있어서 이렇게 도로를 새로 내고 구획 정리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도로를 넓게 새로 내고 공원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구획 정리 사업을 할 때 기존에 있던 토지를,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100평의 토지를 갖고 있었다면 이런 정리 작업을 한 다음에 이것을 50평 또는 40평 이렇게 그 사람의 소유로 다시 환지 처분하죠.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토지를 다시 그 대신하여서 주는 것을 환지라고 합니다. 이러한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하게 되면 도로나 공무원 이렇게 공공용으로 쓰는 토지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원래 갖고 있던 토지가 이렇게 줄여서 주게 되는 것이고, 또 사업하는 비용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100평 중에서 일부 토지를 떼어내서 그것을 처분하여 사업 비용으로 충당합니다. 채비지는 이렇게 사업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원래 소유자에게 주지 않고 보류해 놓은 토지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나중에 사업비를 이용하기 위해서 분양을 하게 되죠. 분양을 해서 개인의 토지로, 개인 소유의 토지로 다시 바뀌는 것이 채비지입니다. 보통 채비지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단독주택을 짓거나 또는 근린주택을 짓거나 집합건물, 빌라 등을 짓게 되죠. 자, 채비지는 토지구획 사업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불화하는 토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설명드릴 단어는 국어입니다. 국어는 농지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자주 듣게 되는 단어입니다. 작은 도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보통 폭이 2, 3, 4m 정도 되는 물이 흘러가는 길이죠. 인공적으로 만든 길입니다. 하천은 큰 폭을 말하고요. 자, 이 국어는 농지나 임야들 사이, 토지들 경계 사이에서 자연 배수, 용수, 또 이렇게 유수, 물이 흘러가는 도랑을 얘기합니다. 국어가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국어는 국공유지로 되어 있죠. 개인 소유가 거의 없는데 국어가 폐지되었을 때는 개인 소유가 되기도 합니다. 국어는 어떤 용도로 많이 쓰이냐면 토지는 도로가 닿아야 그 토지의 역할이 커지죠. 제 역할을 하고 가치도 올라가는데 이 국어를 도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국어의 목적이 물이 흘러가는 길이니까 물의 흐름을 막지 않은 선에서 토간을 묶고 그 위에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만들어 이것을 도로로 사용하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 주변의 토지들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맹지가 도로가 닿지 않는 맹지가 도로는 없지만 국어에 접해 있다면 이 국어를 활용해서 맹지가 아닌 도로가 있는 토지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국어를 소유한 국공유단체, 지자체의 국어 점용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사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맹지를 낙찰받기 전에 사전에 국어를 관리하는 단체, 나라의 허락을 미리 받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맹지를 낙찰받으셔도 되겠죠. 자, 다음은 잡종지에서 잡종지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잡종지라는 것은 토지를 27가지 여러 종목으로 그 용도에 따라서 나눴는데 이 잡종지는 그러한 용도가 뚜렷하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대략 말씀을 드리면 잡종지에 해당되는 것이 이런 것들이죠. 갈대밭, 물건을 사두는 적치장, 돌을 캐내는 채석장, 또는 흙을 파내는 곳, 야외 시장, 비행장, 변전소나 주차장, 납골당, 줄소, 그리고 도축장이나 자동차 운전학원, 이와 같이 그 부지가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데 특정 종목의 지목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잡종지라고 합니다. 잡종지는 지목 변경이 쉽습니다. 쉽게 건축 허가가 나오고 지목의 변경이 쉽죠. 그래서 다양한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매매도 쉽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토지이죠.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주변 환경과 비교해서 그 가치가 제대로 판단된다면 역시 적극적으로 낙찰을 받으셔도 되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미불용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자, 미불용지는 공공용 사업용으로, 다시 말씀드리죠. 공적인 사업용으로 이미 이것이 이용되고 있는 토지이지만 개인에게 보상을 아직 못한 토지입니다. 원래 개인 토지였는데 이것을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만 보상급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 이것이 미불용지죠. 서울시의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규칙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시행한 도로 및 하천에 관한 공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 자, 이것을 미불용지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경매에서도 가끔 미불용지가 나오는데요. 자, 이것이 이 미불용지가 나오면 과연 보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을 지자체를 방문하여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낙찰받는 것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이 토지와 관련 없는 이미 여러분들이 배우신 법정 매각 조건, 특별 매각 조건 이런 용어들을 이미 배우셨을 겁니다. 법정 매각 조건, 특별 매각 조건. 자, 특별 매각 조건은 이미 말씀을 드렸었고 이 법정 매각 조건 중에서 실제 법적으로 이미 정해진 경매의 규정인데 이것이 법정 매각 조건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입찰자는 최저가의 10%의 보증금을 법원에 납부해야 되죠. 자,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실제 그 규정이 어떻게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를 좀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게 무익녀에 대한 내용인데요. 무익녀에 대한 내용은 민사집행법 102조에 나옵니다. 무익녀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최저 매각 가격으로 압류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 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자, 이것이 무익녀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무익녀에 해당될 경우에 채권자에게 당신이 매수할 것인가를 물어보고 채권자가 매수하겠다면 계속 경매를 진행하죠. 그리고 낙찰한 다음에 무익녀의 결론이 나왔을 때는 경매 절차를 정지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러한 내용이 실제 민사집행법 102조에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 신청의 보증.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입찰보증금 10%에 대한 규정은 규칙이나 규정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죠. 민사집행법 규칙의 제63조에 민사집행법이 아니고 민사집행법 규칙 63조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그러니까 입찰하시는 여러분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을 준비하고 법원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 아래쪽에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금액을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법정 매각 조건을 말씀드릴 것은 낙찰자의 소유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낙찰자는 낙찰받고 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별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도 합법적인 소유자가 됩니다. 자, 이것은 민사집행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135조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 낼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니까 낙찰자가 낙찰 대금을 법원에 내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135조 소유권의 취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140조에 공유자 우선 매수에 대해서 규정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봐 드리죠. 민사집행법 제140조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 공유자는 매각 기일까지 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 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머지 규정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인도명령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까요? 민사집행법 136조에 인도명령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역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6조 부동산의 인도명령.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또 그 아래에 다른 규정이 나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법정 매각 조건은 여러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특별히 법정에 규정이 없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이렇게 민사집행법의 각 조항에 규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또 낙찰자로서의 권리를 행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 이러한 사례들을 실제 사례로 좀 더 설명을 드리죠. 저와 함께 자료를 보실까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빌라가 경매로 나왔네요. 74평방미터인데 대지권 미등기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2004년도에 1억 천에
경매를 시작해서 두 번의 낙찰이 있었는데 미납과 불허가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7,500에 낙찰되었습니다. 아래쪽에 기록을 좀 보죠. 이 사건은 대지권 미등기하고 관계된 채비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대지권 미등기로 되어 있고 그 사유가 아래쪽에 나옵니다. 대지권 미등기는 토지는 시흥시 소유의 채비지이고 소유자 이씨가 토지대금 완납하고 추가 증액된 토지 1.4평방미터에 대해서만 토지대금 미납한 상태임. 다만 채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음. 자, 이런 내용을 읽다 보면 추정이 가능합니다. 시흥시죠. 시흥시에서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하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 채비지를 개인에게 불화한 거죠. 분양을 했습니다. 개인이 분양을 받고 빌라를 짓고 빌라를 분양했는데 그 분양할 때 빌라마다 각각 대지권이 다 모두 같이 포함되어서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채비지로 아직 정리를 안 하고 그대로 둔 상태이죠. 그러니까 외형상 소유자만 시흥시청으로 되어 있고 사실상은 그 채비지의 비용을 모두 지불했으니까 이것은 각각 빌라 소유자의 것으로 봅니다. 자, 문제는 낙찰받은 사람이 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채비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낼 건가의 문제죠. 시청은 개인에게 이것을 명의 이전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분양한 사람이 개인 이씨이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직접 이것을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죠. 결국 종전에 미등기 강의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낙찰자가 시흥시청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됩니다. 대지권을 넘겨달라고. 시청에서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쉽게 대지권을 넘겨줄 것으로 봅니다. 자, 이러한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여러분은 대지권은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 낙찰자의 소유가 될 텐데 문제는 대출받을 때 장애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매도하는 데 문제가 될 거라는 거죠. 다음 사건을 볼까요? 역시 안산의 빌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앞의 사건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자, 이것이 7,800에 낙찰됐다는 기록까지 나오고요. 대지권이 미등기나 감정가에 포함됐다는 내용, 그리고 채비지 정명원이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소유자는 등기부상에 곽씨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 곽씨가 대지권을 포함하고 분양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낙찰자도 대지권을 포함해서 낙찰을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문제는 이 대지권을 시청에서 어떻게 받아내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은 앞의 사건과 마찬가지죠. 자, 채비지에 대해서 이게 분명한 따로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채비지가 경매하고 관련해서는 이렇게 집합건물의 대지권하고 관련돼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데 채비지를 여러분이 직접 경매로 낙찰받는 그런 일은 없죠. 채비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건을 말씀드리죠. 서울시 마포구에 오래된 빌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대지권이 미등기라는 내용이 나오네요. 미등기나 감정가에는 포함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8,600에 감정된 이 빌라가 1억 800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아래쪽의 기록을 보면
대지권 미등기라는 내용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죠. 등기부 등본상 대지권이 136평방미터이나 환지 예정지로 권리 면적은 105.5평방미터이고 실제 환지 처분한 면적은 105.8평방미터이다. 그래서 추가로 늘어난 0.3평방미터는 이것을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된다. 정리를 해야 된다. 여기서 징수면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권리면적 기준 경매 대상인 이정숙시의 토지 지분은 28.58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계산을 해놓았네요. 이것이 원래 토지 면적인데 이것이 환지되어서 105.5를 받아야 하나 이것이 정리되는 상황에서 105.8을 받았다. 그래서 0.8을 더 받았으니까 이것을 별도로 징수해야 되고 105.8에 대한 이 시의 지분이 얼마다 이렇게 계산을 해놨네요. 자, 그러니까 낙찰자는 대지권을 문제없이 이것을 낙찰자의 소유로 일단 되는 것인데 정리하는 절차만이 남는 거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대지권 자체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여러분의 소유로 정리는 할 수 있는데 단지 시간이 좀 흘러야 된다는 것, 이것을 고려하고 낙찰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사건을 말씀드리죠. 경북 포항시의 농지가 경매로 나왔네요. 1600평방미터입니다. 2006년에 960에 감정되고 대략 900만 원 정도의 낙찰이 된 사건인데 이것은 국어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례로 찾았습니다. 그림을 보시죠. 경매 대상인 토지는 자 이렇게 제가 파랗게 표시한 토지가 경매 대상입니다. 여기 하얀색으로 보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국어입니다. 이렇게 국어가 많이 있네요. 이쪽에 임야, 이쪽에 임야, 임야 사이에 논이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국어가 물이 흘러가는 길이 있죠. 자, 요 사이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또 국어와 별도로 하얀 이쪽에도 있죠. 자, 이것은 저는 도로로 봅니다. 농로일 수도 있고요. 아주 좁은 도로로 봅니다. 농로. 자, 이 토지들은 도로에 현재 접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적도상. 사실상은 도로에 접할지는 모르나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지 않는데 이제 현장을 가서 답사를 물론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그림상에 나타나는 이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어를 통해서 연결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여기 국어가 있고 여기도 국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도로에 닿지는 않지만 이 국어를 활용하면 도로를 접하는 토지로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제가 그림만 보고 설명을 드린 건데 사실상은 이미 도로와 접해 있는 땅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토지를 활용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겠죠. 여러분도 역시 맹지 주변에 국어가 지나간다면 그 국어를 도로와 연결해서 맹지를 맹지 아닌 땅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건을 말씀드리죠. 경북 고령군의 토지가 경매로 나왔는데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네요. 잡종지는 27개의 지목에 해당되지 않는 여러 가지 용도의 토지를 말한다고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고용으로 쓰이거나 또는 주차장으로 쓰이거나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 토지가 잡종지입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용도인지 한번 볼까요?
창고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 사실상 잡종지지만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이나 사실상 창고가 있어서 실제 잡종지로 쓰인다는 그런 기록이 있네요. 잡종지로 쓰이는 것은, 자, 문제는 두 가지죠. 이 답으로 되어 있는 것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농취증이라고 줄여서 말하겠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 지상에 있는 이러한 제시의 건물 때문에 과연 농취증이 발급되는가? 그런 문제하고 또 이 사실상 답을 잡종지로 지목 변경이 쉬운가? 현재 잡종지라면 문제가 없으나 사실상은 잡종지지만 지목은 답이기 때문에 형질 변경하는데 문제가 없는가? 그리고 도로가 과연 닿는가? 이런 것을 현장을 통해서 답사를 하고 또 지자체에 방문하여 그러한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다음 사례를 또 말씀드리죠. 경북 안동시의 잡종지 주유소가 경매로 나왔네요. 여기 주유소로 되어 있고요. 사진상으로도 꽤 규모가 큰 주유소로 보입니다. 2008년에 4억 8천에 경매가 시작되었고 2008년 6월 현재 3억 4천에 계속 경매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 주유소의 토지가 잡종지로 나옵니다. 아까 제가 칠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유소의 토지는 잡종지로 표시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외에 다른 것은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을 보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의 조그만 대지가 경매 대상이네요. 아주 작습니다. 11평방미터고요. 2007년에 550에 감정되고 이것이 580만 원에 낙찰되었네요. 이렇게 작은 땅도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나 봅니다. 세 사람이 입찰을 했습니다. 자, 이 토지는 제가 개인의 토지인데 사실상 도로로 이용하는, 그래서 미불용지와 관련해서 사례를 뽑은 것입니다. 자, 현황이 도로로 되어 있고요. 지목은 대지입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지적도를. 지적도가 여러분 보시기에 좀 정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아주 도로상에 있는 조그만 땅이 경매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실까요? 자, 사실상 도로로 쓰여지고 있는데 개인의 소유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미불용지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지자체의 도로로 쓰여지고 있지만 보상이 되지 않아서 개인 소유로 남았다는 거죠. 그림을 잠깐 볼까요? 자, 이렇게 도로에 들어가 있는 토지입니다. 이 미불용지를 낙찰받고 저것을 어떻게 수익을 낼 건가는 낙찰받기 이전에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얼마를 받을 건가, 언제 받을 건가를 지자체를 방문하여서 확인한 후 수익이 나온다면 그때 입찰을 하셔야겠습니다. 도로로 수용될 예정인 토지가 가끔 경매로 나오는데요. 자, 이러한 토지는 수용 주체가 지자체인지 건설교통부인지 도로공사인지, 자, 이것을 확인하시고 그 보상가와 보상 시기를 알아보신 다음에 입찰을 결정하셔야겠습니다. 보상은 하지 않았으나 이미 도로로 활용 중인 토지, 자, 미불용지라고 하죠. 이러한 미불용지에 대한 입찰 역시 보상 계획을 미리 알아보고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부족하여서 보상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